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른바 사사로운 공천이란 뜻에서 사천 의혹 이것을 두고 가시돋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감정 섞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앞날에 대한 절박함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거짓말과 분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그 우당이었던 국민의 미래에서 도저히 한동훈 우리 위원장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좋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천이 자행됐기 CBS에서 때문에 나온 네. 뉴스가 원희룡 후보가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인터뷰를 육성으로 한 근거네요? 전혀 아닙니다.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진술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당에다 제출할 아니요, 테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당무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을 뿌리시는 전부 거잖아요. 증거. 그냥 뇌피셜이고요.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 자, 최병천 소장님께요.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실명 두 사람인가요?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천 공천의 하여튼 대표적인 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토론이 진전되고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얘기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랑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 뭔가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그러려면 좀 더 이제 근거를 대야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정황을 약간 육하원칙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그래서 제 3자가 보기에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우리가 다 일일이 다 팩트를 확인해야지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좀 제 3자가 보기에 그럴듯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원희룡 후보 측에서 먼저 제기를 하셨으니까 네. 뭔가 좀 그 입증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김의겸 의원은 아무튼 녹취록으로 원래 판단하는 것도 약간 좀 섣부른 판단인 거죠. 네. 녹취록이라는 건 그 제3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팩트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이른바 첼리스트의 그 녹취록을 틀었던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청담동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당사자가 들은 게 아니라 네. 누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었던 건데, 근데 저런 정도의 얘기는 하다못해 누구의 말을 들었다든가,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한 사람이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과하게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이 색깔론과 저거의 인사검증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네. 행위 문제와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진보 보수의 갈등이 있는데 네. 아마 이 80년대 이후의 학번 중에서 본인 및 주변에 학생 운동 한 경험이 한 명도 없는지 예컨대 네. 그러면 만약에 내 친구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학생운동한 경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좌파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최병천이면 최병천 누구면 누구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거는 지나치게 좌파적이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좀 의미 있는 논쟁인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 누구 중에는 옛날에 좌파였던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실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좀 그 어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에서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대한민국 현실과 좀 관계없이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최병천 소장도 역시 원희룡 후보 쪽에 이 이모부와 장인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네. 게 아니라 이 당원들이 관련된 제보라든가 이제 내용들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당원 대표가 된다 그러면 당원들이 궁금해한 것을 대신해서 물어볼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왜 이걸 물어보느냐 따지면은 그럼 우리 전당대회에서 상호 검증 왜 합니까? 자, 그냥 본인이 내세운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이 대변인님. 그런데 그다음 이번에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제기된 의혹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이른바 김경률 회계사를 금감위원장으로 이제 추천을 했다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추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인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부인을 했고 김경률 본인도 그걸 부인을 하면서 사실 추천한 사람은 용산의 대통령실이었다.
여기까지 얘기가 진전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어느 한쪽이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네. 거짓말 논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거짓말 논란은 한동훈 후보가 처음부터 먼저 시작됐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 문자에 대해서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사과가 아니라고 쓰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전문이 공개되니까 사과인 게 다들 인정이 돼요.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유출됐냐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네. 그 유출된 게 아니라 지난 1월에 TV조선에서 보도된 게 그대로 문자로 나왔다라고 뉴스 보도가 소환된 거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대응을 또 안 해요. 자, 이 대변인님. 이런 식인데 자, 김경률 문자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김경률 이번 얘기 김경률 말씀드릴게요. 얘기. 네. 이분도 이 부분도 본인이 검증받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예, 김경률 이제 예. 비대위 금감위원장 후보로서. 그렇죠. 예, 예. 네. 본인이 서류도 냈고 뭐 동의해가지고 같이 한 것 같아요. 네. 같은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네. 아니라고 한 거는 그분의 입장인 거예요. 그분 입장인 거지. 김경률의 입장인 것이다. 아니죠.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고 한 거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인 거죠. 아니 김경률 네네. 그 회계사가 네네. 얘기하기를 네네. 나를 추천한 쪽은 네. 한동훈이 아니라 대통령실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김경률 후보의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쪽은 네네. 다 그쪽 입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반박이 쉽겠네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러진 지금 않다. 이 상황에서 그동안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네네. 대변인께 제가 그냥 네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유는 네네. 이제 뭐 이쪽에서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가령 지금 설전이 붙은 거는 네. 원희룡, 한동훈 두 당권 후보들 간의 설전이 붙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의견 아닐까요? 그런데 김경률 후보한테 김경률 회계사한테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 내가 추천된 것 같기는 한데 그건 한동훈하고 아무 관계 없고 용산 대통령실이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우리들의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본인 후보의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고요. 검증하는 데는 크로스체크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입장을 냈다고 해서 그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원희룡 후보의 여러 가지 공세에 대해서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당권 경쟁자이자 서울법대 동기생인 나경원 후보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이 예. 그 옛날에 그렇게 젊을 때 그야말로 그 소장파 하면서 남원정 해가지고 예. 상당히 기대도 받고 뭐 이랬던 친구가 왜 저렇게 타락을 해가는지 출마하는 과정서부터 예. 뭐 돼가지고 하는 언행이 왜 애가 저렇게 망가졌나 이런 느낌이 와요. 그렇게 촉망받던 젊을 때 촉망받던 정치인이었잖아요. 남경필 아마 둘도 아마 꽤 실망하고 있을걸요. 애가 왜 저래 됐나 하고. 근데 보면 원희룡 후보는 왜 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원희룡 후보는요 예전부터 뭔가를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왜 독립된 정치인이 못 됩니까? 예. 제가 원희룡 후보 보면 답답해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야지 왜 맨날 업어가려고 그럽니까? 네, 설주환 변호사께요. 유인태 총장 물론 연배가 한참 높으신 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도 여당의 당권 후보인데 아이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리고 뭐 망가졌다는 말도 하고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인태 총장은 과거에 진짜 한 30년 정도 정치를 하시면서 네. 아마 우리 원희룡 전 제주지사 그리고 지금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켜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제 막 정치에 데뷔했을 때 본인은 이미 중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뭐 한동훈 비대위 후보를 두고 뭐 A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A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어찌 보면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뭐 원 후보, 뭐 한 후보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오히려 그 국민들에게는 꼰대스러워, 약간 좀 거짓식하다라는 네. 느낌으로 다가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의 이미지에 좋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분은 왜 일방적으로 원희룡 후보를 비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기존에 가져왔던 젊었을 때 우리가 남원정이라고 네. 옛날 신한국당 시절에 정말 초선 의원의 어떤 패기 넘치는 개혁 보수의 어떤 원희룡 후보 의원 시절을 아마 기억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의 어떤 이러한 마타도라든지 아니면 뭐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에서 조금은 실망이
상했을 수도 있다. 마타도어 네거티브 이거는 반대쪽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주장일 있는 뿐이잖아요. 측면, 예, 예. 설 변호사님도 마타도어라고 생각하신다는 뭐 뜻은 일부 아니죠.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그런 보시기에도?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제가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 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근데 이게 선거 구도라는 것이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1위 후보가 있고 2위, 3위 후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2, 3위권 후보들은 지금 원희룡 후보는 1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2위를 선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아니, 한다면 그렇게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 전략성으로 본다면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전략성으로 네. 본다면 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예. 정도. 근데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나오고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선을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네. 예. 결선으로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전략적 목표는 지금 2위를 선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포지티브한 선거 전략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어저께 만약에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 얘기도 안 했을걸요. 아마. 그렇지만 어떠한 뭐 상대방의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원희룡 후보가 젊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희룡 후보의 패기 넘치는 개혁 보수를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의 모습이 다소 조금 눈에 안 차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 그런 부분을 아마 그 유인태 전 장관이 아마 지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